4월 15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다소 오락가락하고 있죠. 미국 기업의 유불리 등을 따지면서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또 자동차 부품 상호 관세 추가 면제 가능성을 언급을 해가지고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엘살바도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아무튼 트럼프의 어떤 말 바꾸기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섹터에 또 주가 등락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한국과 이제 무역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LNG 투자권 그리고 조선협력권 이러한 순서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마 협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다음 주에는 반도체 상호관세 공개가 있어요. 자, 이를 앞두고 지수 대비 반도체 주가가 반등 시도를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반도체의 어떤 상대적 약세 이 부분은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놓고 볼게요. 자, 현물 수급 코스피에서의 현물 수급을 놓고 보면은 3월 28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매도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여전히 매수로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외국인이 사야만 반도체 쪽에서는 힘이 실리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야 또 코스닥의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기조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지수 대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그렇죠. SK 하이닉스 그렇죠. 이게 별로 치고 못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갔다 다시 되눌리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반도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반도체 상호관세 공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 주 반도체 상호관세 이슈를 소화하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는 국면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도체의 반등 탄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또 역으로 짚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념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을 사지 않는데 지수는 올라가요. 그죠? 오늘도 코스피 지수 올라갔고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약간 쉬어줬어요. 왜 쉬어줬냐면은 자, 일단 코스닥 지수는 어제 이미 21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미 돌파를 했죠. 근데 21 이평선은 우하향입니다. 제가 우하향의 이동평균선은 돌파가 될 경우 지지 테스트를 거쳐서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우하향은 저항이 강하고 지지가 약하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지지가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저점으로 돌파해서 양봉을 만든 거죠. 저점으로 돌파 양봉. 아래에서 위로 뚫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21 이평선 우하향에 대해서 약간 그러한 제스처를 취해주긴 했지만 제스처를 취해주긴 하지만은 저점으로 어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위로 뚫을 때처럼 다시 21선까지 가서 지지 테스트를 거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제한적인 눌림을 줬다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은 이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의 그 양쪽 시장의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다 양선 양봉으로 마감됐잖아요.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는 60일 이평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1 이평선 쪽으로 추가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현물을 사지 않는데 지수는 올라간다?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의 지수 반등에 있어서 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반전을 이뤄내는 패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반등을 주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가선 또 막히는 거죠. 막혀서 이게 다시 빠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좀 박스권을 만들든지 뭘 해야만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가 동반되지 않는 반등이라 이거보다는 이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인 거예요. 일단 이 시각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한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면서 오히려 큰 매물대를 많이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라고 보는 시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시각은 뭐가 있냐면은 국내 수급만으로도 당분간은 상승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자, 대선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각종 대선 공약과 추가 예산 편성, 추가 예산 편성, 여기다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기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한동안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에 뒷받침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상승과 수익률 게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이죠. 이렇게 보는 시각은 과거 제가 앞에서도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동반되지 않는데 국내 수급으로도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두 가지 모두에 다 대비를 하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다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보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큰 쪽보다는 국내 수급의 영향이 큰 쪽 또는 이슈에 민감한 쪽 이런 쪽에서 좀 더 수익률 게임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좀 세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참, 이 자동차 쪽은 이 그 상호관세 추가 면제 가능성이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인 거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멕시코나 이런 데서 자동차를 생산하던 그런 설비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를 미국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트럼프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일단 한시적으로 추가 면제 가능성 이걸 어필한 거니까 결국은 이러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갭상승으로 떴어도요. 만약에 이게 영구히 면제를 해준다거나 좀 영향이 큰 이슈예요. 그러면 이거는 더 올라가죠. 근데 이건 한시적 영향이니까 붕 뜬 상태에서는 다시 위로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려고 다 말이 바뀌었는데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딥노이드. 뭐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장인과 똑딱이 멤버십에서는 우리가 금요일 날 오전에 매수 쪽으로 코멘트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딥노이드인데 제가 이 종목을 코멘트했던 이유가 금요일 오전에 코멘트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요 시간 동안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뭔가 물량을 조금 매집하거나 약간 모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상태에서 5일 이평선을 회복해 주길래 제가 여기에서 코멘트를 한 건데 이날 더 오르고 끝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예비 후보가 AI 쪽에 대한 어떤 100조 원 투자 공약과 관련된 언급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제는 상승을 했고요. 근데 오늘은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급등에 있었거든요. 시간 외부터 해서. 그래서 장 초반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AI 의료 쪽에서 오늘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나 했는데 이 종목만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려진 건 뭐였어요? 나중에 알려진 거는 결국 딥노이드 사회이사가 이재명 예비 후보 선거 캠프의 의료정책 싱크탱크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소식 이게 돌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선 공약 관련 또는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인사 관련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영향이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매매 종목을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딥노이드 이 금요일까지 목 금요일 오전까지의 흐름을 볼 때 뭔가가 물량을 모으는 것 같아서 봤다. 그러니까 AI 의료 쪽에서 또는 이날 AI 의료나 뭐 로봇 이런 쪽에서 제가 딱 얘기한 게 이제 딥노이드하고 SPG 딱 두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을 봤던 것도 이제 그런 기미가 좀 보여서였는데, 어쨌든 실제로 오늘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 이게 구체적인 건 저도 몰랐죠. 근데 어쨌든 이럴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약간 사전 배집이나 물량 모기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좀 흔적이 보이는 종목들로 좀 선별해서 매매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 지수 급락 구간,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지수가 급락했잖아요. 지수 급락 구간에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제가 예전에 개인 매매를 하던 방식을 회원분들에게 약간 적용을 해서 좀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해요. 근데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급락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더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저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절반이든 얼마를 팝니다.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팔았다가 아래에서 다시 사요.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이건 수익이 돼버려요, 이제. 수익이 돼버립니다. 올라오면.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 써봤고, 그래서 지금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일단 어느 정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죠. 이렇게 많이 빠졌다 싶은 종목을 살 때 한 방에 안 사고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성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일단 뭐 지금은 장이 조금 안정됐으니까 이제 조금 달라졌겠지만, 이전처럼 또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거나 할 때는 이러한 그 방법을 좀 사용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변동성이 크거나 매매하기 애매하실 때는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습관화 시키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은 장이 좀 안정됐으면 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실제로 해보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또 간단히 한번 코멘트 해본 거예요. 자, 오늘 또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